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3회차 기출 생산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봤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생산에서 이론 문제는 조금 평이하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는데, 자, 실무에서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요소 보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는 않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함께 풀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풀이해 보셨을 때 보기가 지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는 게 좀 새롭다라고 느껴주셨었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였어요. 자,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자, 경영혁신과 ERP 파트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고 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대거 출제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측사항이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내용 안에 여러분 사지선다형의 하나 정도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구성된 거 보니까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자, 오픈 멀티벤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정 하드웨어 업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원칙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서 말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특정한 하드웨어, 그 업체에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한다? 올바르지 않죠. CS형의 시스템에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표현 올바르지 않다. 왜? 오픈 멀티벤더가 뭔데요, 여러분? 어떠한 운영체계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 업체에만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고라고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1번을 읽자마자 올바르지 않구나.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말표현 어떻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완료가 되는 내용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내용. 통합 업무 시스템이 뭐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파라미터의 설정이라든지 다국어, 다통화, 그죠? 다 언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주 다 올바른 얘기죠? 예, 이런 특징들에다 니은을 붙이면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살펴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살펴보시고 넘어가 줄게요. 자, 요거 어때요? 주되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답도 여러분 3번에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이다. 자,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을 뭐라고 하는가?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ERP 도입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렇죠. 이런 문제 계속 반복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초면입니다. 아니죠. 계속 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현재 업무를 여러분 그대로 고수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필요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들도 또 하게 되는 거세요. 올바르지 않죠. 네,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ERP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죠? 네, 따라서 2번 올바르지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효과를 구현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경영진들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표현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서 약간 보너스 같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기업
자, ERP 도입에 기업의 사원들을 위해서 ERP 교육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전사적인 참여 필요하죠. 지속적인 교육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필드도 있고 그렇죠? 우리 기업에 맞춰라 뭐든지 그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이라니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한 이루셔야 되는 거다.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을 끌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ERP를 도입하여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강조하라?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네. 여러분, 정확성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여러분 5번으로 넘어가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척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척도가 나왔습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척도. 이런 척도는 여러분 기업에서 정한다라고 했죠. 우리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에 정할 것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노동 생산성 척도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 적절한 거 골라주라고 얘기했어요. 노동 생산성. 그죠? 네. 자, 따라서 여러분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노동 생산성이니까 교대 횟수당의 산출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전력이 나왔어요. 에너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투자된 화폐,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본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다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기계 생산성, 요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각각 척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채찍효과, 불힙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채찍을 땅 하고 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 여러분 누굽니까? 소매자, 그렇죠? 도매상, 그 다음 제조업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전체 공급망의 수익성이 증가하기는커녕 수익성이 떨어져야 되겠죠. 불필요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고가 막 생겨나게 될 거고 이런 채찍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 되려 수익성을 줄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을 골라라 라고 하면 1번이 될 것이고 여러분 2번 볼게요. 수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소매상, 도매상, 누구? 제조업자까지 수요 정보를 어떻게 한다?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야기시키죠. 그렇죠, 여러분? 공급 사슬의 조정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올바르지 않다.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소비자들의 정확한 수요가 생산에 반영된다? 반영되지 못한다 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올바른 것은 2번.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3번, 4번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 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너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채찍 효과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왜 틀렸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고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런 채찍 효과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였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자 7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생산 및 재고 시스템을 위한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총괄 생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우리가 총괄 생산 수립에 있어서 전략이 있었죠. 4가지 전략을 한번 읊어볼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생산율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준의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용 수준의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 하면서 제품 품질에 대한 조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청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용 수준의 변동은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일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과 근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졌던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률 조정에는요. 여러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을요?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뭐를요? 조업 시간을 증가해야 되겠지. 그렇죠?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켜 줘야겠다. 또는 수요가 줄면은요. 일하는 시간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 이런 걸로 조율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은요. 재고 수준의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재고 수준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어 볼까?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재고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면 재고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고를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만약에 재고가요. 네, 수요가 어때요? 없어가지고 재고가 넘쳐 흐르네 라고 하면 판촉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같이 연관되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죠.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청에는 우리가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라는 것을 공부했었고요. 이렇게 하청이 여러분 일정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품질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단속하기도 어려웠던 것들이 하청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 능력을 증강시켜 볼까? 어떻게? 설비를 증강시켜 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설비를 증축해 볼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설비를 증설한 것이 다 놀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처럼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 그렇죠. 여러분, 이게 APP에 대한 수립의 절차이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립 절차.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총괄 수요. 먼저 뭐부터 하자? 수요를 예측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조정하고, 전략 대안을 결정하고 왜요? 총괄 생산 계획이니까 전략 4가지 있었죠? 네. 그리고요. 기간별 수요를 배정하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기여 혹은 가, 나, 다, 라로 나열해 놓고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세요 해서 다 나가라. 그죠?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기다가 수요의 예측.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조정.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전략 대안, 대안의 결정.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기간별 수요, 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여러분 나열하세요 라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다, 형태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앞으로 나올지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같이 함께 해주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9번 일정 계획의 방침입니다. 네, 방침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작업 흐름의 신속화를 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업 흐름의 신속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올바르지 않은 얘기가 막 써있어요. 이 공정 계열을 직렬로 한다. 제가 이런 얘기 대표적인 오답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병렬화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루트수 적게 할 것 맞는 이야기죠.
그죠? 가공수 많게 하면 안 되죠. 적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기 루트수를 많게 하는 것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올바르지 않아요. 작업 후로의 신속화를 가져갈 건데, 그쵸? 적게 해야 한다. 죄다 말을 바꿔놓으셔야겠죠? 올바른 것은 정답 몇 번? 2번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처리하는, 너무 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죠? 이런 문제를 어렵게 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 일정 계획 방침이 그냥 요렇게 작업 흐름의 신속화를 이룩하기 위한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언급이 됐듯이, 그쵸? 됐지만 또 일정 계획의 방침 해서 항상 나왔던 거 여러분 무시 못하죠. 그죠? 이렇게 작업의 신속화를 해야 한다. 생산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여러분, 작업의 안정화를 이룩하여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 동기화시켜줘야 한다. 애로 공정이 있다면 그 능력을 증강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다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주세요. 라는 얘기. 같이 함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다 세밀화해서 문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말표현들 중에 이 안에 짝짓기 하는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퍼트 CP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간트 차트. 간트 차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간트 차트를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그래서 주공정, 그렇죠. 주공정, 여유공정을 산출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인 그런 작업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트 CPM을 활용한다. 이런 말표현들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요.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어허라.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원가 계산에 어허라. 퍼트 CPM은 일정 관리예요. 일정. 그쵸?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그쵸?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퍼트 CPM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대규모 장기간의 그 사업에 적합합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요. 우리 토목 건설업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퍼트 CPM 연관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일의 순서를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공정 절차, 즉 공정 계획, 절차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수행하기 위해 업무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공정계획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즉 우리 절차계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절차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방법이라든지 그쵸? 작업의 순서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절차계획, 그쵸? 절차계획 하면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작업 방법과 작업 순서였어요. 그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어디에서 작업할까? 라는 작업의 장소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 그쵸?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정답 4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구나.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다. 요거 4번밖에. 그죠? 네. 품질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공정분석 기호의 대기에 대한 설명이다. 대기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원료, 재료, 부품에 대한 제품의 위치의 변화를 주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네. 원재료, 제품의 형상에 변화를 준다. 가공을 얘기하는 거죠. 가공 공정. 그쵸? 원재료, 제품, 부품, 제품을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 계획에 의하여 쌓아두는 과정 여러분 또
또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옆에 쌓아놨다. 이거랑은 다르죠. 계획된 보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장이라고 하죠. 그쵸? 네. 자, 원료, 재료, 부품, 제품이 계획의 차질로 체류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대기라고 하죠. 자, 지금 대기에 대한 설명 정답 4번일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런 말 표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정의 분류 공부했잖아요. 가공공정, 운반공정, 검사공정. 그쵸? 그 다음 또 무엇이죠? 바로 정체공정 안에 있는 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쵸? 자, 이 친구 올바르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올바르게 분석을 해서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띵띵은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이렇게 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공수라는 것은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으로 인일, 인식, 인분 이 세 가지를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인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인월 어때요? 인월. 올바르지 않죠. 인초 어때요? 인초. 안 된다. 여러분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만들 때 인일, 인시 해놓고 여기다 인월 어때요? 올바르지 않는 설명이죠. 요거 하나 살짝만 바꿔놓고도 언급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월과 인초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14번 넘어가서 볼까요? 네,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계획 변화 또는 변경이 어렵다. 그렇죠. 간트 차트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전 예측이 유용하고 사후 통제가 말도 안 되죠. 상호 간의 유기성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후 통제가 어렵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올바르지 않잖아요. 사전 예측 할 수 없어요. 곤란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 표현 써주셔야겠죠. 왜요? 유기성에 대한 이야기죠. 유기성이 사전 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예측 불가능, 사후 통제 불가능,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말 표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잡하고 정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유기성 찾아보기 힘들고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함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쵸? 네. 정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대규모 그런 공사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어지고 있는 말인데요, 뭘. 그죠? 말 표현만 달리 해봤을 뿐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다.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칸반 시스템 특징. 네, 칸반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칸반 시스템은 언제나 늘 출제가 잘 되네요. 이런 말을 정말 주장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재고의 최소화, 낭비를 배제하기 위한, 그렇죠. 재고의 최소화, 낭비를 배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럼으로써 칸반의 특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말 같지 않은 말이 써 있거든요. 밀어내기 방식, 정말 대표적인 오답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푸시가 아니라 풀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당기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네. 당기기 방식이라고 처리를 해줘야지 밀어내기 방식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쵸? 네. 풀 시스템으로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만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다? 재고의 최소화, 낭비를 배제하고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철학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말표현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공정의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드 타임을 뭐 할 수도 있다,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그쵸? 공급의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오답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풀 때 몇 초 안 걸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1분이 채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눈에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풀이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just in time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7가지에 해당하는 걸 물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험 문제가 7가지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력 낭비, 원가 낭비, 품질 낭비. 그렇죠. 이런 말편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운반의 낭비.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7가지 낭비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낭비의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과잉 생산의 낭비. 이게 여러분 어떻다고요?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뿌리. 그죠? 네. 여러분 재고의 낭비 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던 운반의 낭비 있었고 분량 그 자체의 낭비, 분량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있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죠. 동작 낭비, 대기 낭비, 죄다 낭비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저스트 인 타임의 7가지 낭비였어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7가지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로 쓰일 수 있는 여러분 애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인력 낭비, 원가 낭비, 품질 낭비 이런 것들 대표적인 뭐다? 네, 오답들이었잖아요. 그죠? 네, 잘 정리해서 여러분 열거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죠?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쉽고 귀여운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살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17번 나왔습니다. 경제적 주문량.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적 주문량에 가정이 있었어요. 그죠? 네. 기본 가정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정하다. 그쵸? 단일하다. 이런 말편. 일정과 단일이라는 단어들이 항상 언급됩니다. 단위당 구입 가격이 변동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정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 올바르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올바른 거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반짝했죠, 뭔가. 자, 일의 주문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또 일정하다, 변동된다란 말표현 없었습니다. 일의 주문비용 똑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입하든 적게 구입하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 그쵸? 네. 단위당 구입 가격 같은 거 여러분 어떻다? 대량 구매라도 똑같다. 할인은 없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일의 주문 비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일의 주문 비용 무조건 일정하다. 이렇게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품목의 단가, 유지 비용, 구매 준비 비용이 변동이 된다. 올바르지 않죠. 얘네들 죄다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일정하다 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여러분 맞는 말 여기 있네요. 주문한 양은 2달 기간이 지나면 일시, 전량 일시에 들어온다. 그쵸? 네. 그래서 재고 부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재고 부족은 없다. 이런 말표. 그쵸? 이렇게까지 좀 더 길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수요일은 어떨까요? 수요일. 월요일 말고, 일요일 말고, 수요일. 퍼센테이지, 수요 퍼센테이지 어쩌하다, 일정하다를 가정하면서 그쵸? 네, EOQ 계산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낯선 건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또 이렇게 2급자들에게 다 말 문제만 나왔다는 것이 또 센세이션했어요. 왜 그럴까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법도 한데 하나도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것이. 그쵸? 네. 그래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적 주문량은요. 2급에도 출제 빈도수 높아요. 긴급률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서 여러분 너무 쉽게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경제적 주문량 PI는 EDCP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걸 통해서 그대로 문제풀이하는 문제 출제될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자재 소유 계획의 효과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얘기야 뭐 처음부터 써 있어요. 생산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재 소유 계획을 생산 소요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들의 소요량이라든지 조달 시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생산 소요 시간이 어떨 수 있겠어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산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납기가 어떨까요? 맞춰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납기를 통한 생산 서비스 여러분 이 납기가 여러분 납기 준수 맞아떨어지죠. 납기 준수 맞아요. 여기까지 납기를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은 이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생산 서비스. 생산 서비스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만족감을 가져오겠어요. 고객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줘야 올바른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납기 준수를 통해서 그 납기가 준수됨으로써 우리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생산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말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쵸? 네. 재고 수준이 감소돼서 네. 자재 비용이 여러분 자재 재고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재고 수준이 감소가 돼서 그렇죠. 네. 재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맞는 이야기는 3번입니다. 그쵸? 자재가 부족 최대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많이 요소요소 아주 콕콕콕콕 박혀있네요. 자재 부족을 최소화 시켜줘야 되겠죠. 최대화가 된다는 건 계속 툭하면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의 소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아요. 자, 재고 부족 사태가 최소화가 될 것이고, 그죠? 공정의 가동률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최소화 시켜주면요, 공정의 가동률이 향상이 됩니다. 높아집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지문이 틀렸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뜰살뜰하게 바꿔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막 바꿔주셔야 된다. 아예 지문이 한 개 빼놓고 다 틀렸으니까 싹 다 수정을 봤어요. 왜 틀렸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RCCP 나왔다. 계략적인 능력 요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라. 왜 틀렸는지 우리가 다 한번 살펴줘야 되겠네요. 자, MPS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MPS, 그렇죠? MPS에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것을 여러분 판단해보는, 계산해보는 모듈이 바로 RCCP였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번부터 올바르지 않은 얘기 넉하니 들어가 있네요. 올바르지 않구나. 자, 2번 생산 능력 측면에서 MRP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생산 능력 측면에서 MRP 실행 가능성을 측정하죠?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MRP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CRP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그쵸, 여러분? 바꿔주세요. RCCP 물어보는 게 아니다. MRP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CRP에 대한 이야기다. MRP에 대해서 여러분 MRP에 발주한 발주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MRP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뭐에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MRP 하면 뭐요? CRP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뭔데? RCCP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올바르지 않죠. 이런 설명은. 그죠? 뭐에 대한 얘기다? CRP에 대한 이야기다. 자, MPS가 주어진 제조자원의 초과, 그 용량의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그렇죠.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계산하는 그런 모듈이다. 정답 4번에 붙어 있었고요. 아니다. 올바르지 않구나. 라는 얘기. CRP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20번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추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SCM의 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SCM이 뭡니까? 여러분, 공급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자, 여러분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맨 처음에 원재료를 가져온 이 모든 자들을, 이 공급망들을 어떻게 한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즉 통합적으로 이런 말표현 썼어요. 그렇죠? 오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개별적이라는 말표현 맞아요? 틀려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올바르지 않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아주 올바르지 않은 말표현. 부분적이라니요. 요 한 부분, 요 한 부분, 요 한 부분을 여러분 체인이라는 말표현 쓸 수 있을까요? 서플리 체인. 올바르지 않죠. 체인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이라니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렇죠? 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쉽게 4번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구매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절감이 된다. 이런 말표현으로 매칭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생산의 효율화. 왜 그럴까요? 그쵸. 우리가 생산의 효율화, SCM, 우리가 요 친구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업무 시간 단축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공급의 안전성을 갖출 거고, 재고는 어떨까요? 재고 수준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효율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 효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말이 빠졌네요. 총체적인 우위, 그쵸? 우위점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쵸? 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우위점을, 우위, 그쵸? 네, 경쟁에 있어서 우위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경쟁에 있어서 내가 우두머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또 어때요? 이렇게 SCM에 대한 추진 효과 너무 올바르게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강조했던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문제 풀어보는 우리 계산기 왜 가져갔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문제 풀면서. 저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한 번을 푸는 문제를 안 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회차가 없었다. 거의 여러분 문제 계산하는 문제 정말 빈도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하물며 라인 밸런스 구하는 문제라든지 긴급률 구하는 문제라든지 전실 전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EOQ,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번 회차가 좀 쉬웠던 거다. 다음 회차가 또 그렇게 계속 쉬울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회차, 3회차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눈을 땡그랗게 떴어야 되는데 잠깐 졸면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잊혀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답이 나오겠죠. 이런 오답을 정답화로 만들어주는 것은 한 번 더 피드백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올바르지 않은 답을 고쳐줌으로써, 그쵸?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재 다시 한번 펼쳐봄으로써 명확화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죠. 어디에? 합격 점수에.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꼭 한번 피드백 해주시고 이렇게 파일을 닫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이번 회차만 점수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온 거다. 네, 여러분들 꼭 자신감 갖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면서 늘 또 한 번 더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